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책의 69페이지네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별거 아니구나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책들도 그렇고 이제 제 관점에서 제 시선으로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어 좀 뭔가 쉽고 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덴서 마이크, 뭐 마이크 종류, 컨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뭐 리본 마이크, 뭐 이런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은 좀 약간 좀 잘 나오는 반면 뭔가 그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설명하기 좀 더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얼추 설명이 가능한데 글로 설명하자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들은 가끔 책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물론 이제 틀린 말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제가 봤을 때 알아야 될 것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 싶어가지고 요건 좀 시간이 길어도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자격증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필기를 따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원펀맨 교육 같은 거죠. 원펀맨식으로 해서 원펀맨 그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원펀맨 운동 방법처럼 뭐 10km를 매일 달리고 이런 것처럼 그냥 이 교재를 한 5번 보고 기출 문제 한 6년치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풀면은 필기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도 떨어지면 제가 저한테 얘기하러 밥 한 번 사준다고. 예. 두 번째 또 그렇게 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음양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 그럴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합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제가 스터디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의 종류, 컨덴서, 리본, 뭐 카본도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음향 장면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어떤 그 핵심적인 약간 그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가끔 가다가 저한테 배우거나 이제 스터디 그룹 중에서 어느 단계 시점이 되면은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데 자기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책은 요것과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 중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랑 이거는 알겠는데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좀 느끼죠. 아, 이 친구는 합격하겠다. 왜냐면은 그거를 질문할 정도가 됐으면 요거가 이해가 된 거거든요. 요거 이해가 되는데 이 과정이 이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저희 그 무대 음향협회 잡지에도 나오고 어디 PA 잡지에도 나오고 어느 잡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저도 가장 임피던스에 관련된 걸 들었을 때 가장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예요. 임피던스 관련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임피던스가 마이크에 관련된 임피던스랑 스피커랑 앰프 간의 임피던스랑 케이블 간의 임피던스랑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동이 돼요. 단순하게 이제 서로 매칭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마이크일 때랑 스피커일 때랑 다 틀리다 보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혹시나 오역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조심스러운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개론 그냥 그 원리 정도만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어쩌면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그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찌됐건 임피던스는 그 전문가들도 살짝 난해하는 그런 정확히 따지게 하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예. 근데 출력 임피던스 말고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입력 임피던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있으면 지금 여기 챕터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이크의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이나믹 마이크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건 입력되는 게 있고 출력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설정하는 거를 기본적인 매뉴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제가 그러냐면 추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앰프랑 스피커 간의 임피던스를 하게 되면 8옴 뭐 4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8옴 대 4옴 뭐 2옴 해서 병렬 직병렬 연결해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하고 이런 거 나올 때는 8옴만 하더라도 약간 저항값이 높잖아요. 이게 저항값이 어떤 역할이냐면 전자기기 할 때 저항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음향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과거에는 전자나 전기를 공부하면 음향에 꽤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최근은 이제 컴퓨터도 포함되지만 왜냐하면 이런 임피던스나 이런 것들 매칭에 있어서 제가 아는 전자공학 출신 음향 감독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기계가 있을 때 어쨌건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작동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 많으면 힘이 많이 부하가 돼가지고 일이 많이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마이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는 일단 입력 임피던스 높게 여기서는 600옴이라고 이렇게 적혔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앰프랑 스피커는 8옴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입력 임피던스에서 마이크가 600옴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 마이크는 이제 150옴 아니면 보통 이제 마이크는 150옴 아니면 300옴 이게 300옴인가 그럴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크 옴수는 600옴 정도라고 얘기하기를 해요. 어쨌건 마이크 600옴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음향기기는 이렇게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출력 임피던스는 이 마이크에서 나가는 출력 임피던스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이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인 거죠. 아까 보면 입력 임피던스가 높게니까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입력이라는 건 이건 믹서에 관련된 겁니다. 요 공식으로 한다고 쳤을 때 왜 그런 게 있냐? 요거 하기 전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악기 앰프 같은 경우 악기 앰프는 이렇게 아직 하이랑 로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면은 입력 풋이 있는데 하나는 로우고 하나는 하이인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로우고 어떤 게 하이지? 예, 요거 약간 깊숙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요게 이제 로우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는 악기예요.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600옴이긴 한데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10kg, 1000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앰프랑의 임피던스랑 얘기할 때 옴수랑은 좀 존재가 틀립니다. 어찌됐건 이게 600옴이 다른 거에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헷갈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600옴도 굉장히 전 하이 임피던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악기 임피던스가 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임피던스가 로우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크가 로우 임피던스고 악기가 하이 임피던스인데 이 얘기는 옛날 믹서가 최근에는 보시게 되면 마이크랑 라인 입력이라는 게 따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XLR 단자는 마이크, 뭐 라인 단자는 따로 표시되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콤보 잭이어가지고 한 잭에 마이크랑 라인 입력을 동시에 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옛날의 콘솔에서는 어떤 콘솔에서 제가 봤는 게 요걸 마이크랑 라인이라고 안 하고 하이랑 로우라고 표시하는 콘솔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그럼 여기서 마이크는 로우 임피던스고 라인 입력은 하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간혹 어떤 콘솔이나 약간 뭐 구형 아니면 녹음실 콘솔에서 하이 임피던스, 로우 임피던스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약간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마이크의 출력 임피던스는 이거 중요해요. 출력 임피던스는 150옴에서 600옴 정도 합니다. 콘솔의 입력 임피던스는 3k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5배에서 10배 정도 출력 임피던스에 비해 높습니다. 그 악기 출력 임피던스는 10kg예요. 어찌됐건 콘솔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높습니다. 요 정도쯤만 생각을 할게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제 회로도에서 저항값만 다릅니다.
10메가옴과 600옴이 있었을 때 전압은 동일하고 했을 때 그 저항값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임피던스가 하이 임피던스면은 전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로우 임피던스면 전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전류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저항이 낮으면 전력이 낮아요. 그러면서 그 부품의 비용이 높아지고 저항이 높으면 전력이 낮아서 부품의 비용이 낮아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항이 높으니까 출력되는 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작은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들어오는 양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그 뭐야 데이터나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표현할게요. 약간 데이터 표현해서 어쨌건 그 음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양이 작으니까 작은 기계만으로도 이게 처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피드백 마진이나 이런 것도 생겨 뭐지? 예, 한마디로 이 그 처리 양이 작게도 되기 때문에 기기값이나 이제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이 좀 값싼 걸 써도 괜찮은 거죠. 그 악기 앰프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게 그런 겁니다. 되는데 이게 저항값이 낮아가지고 전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품이 그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것보다는 어찌됐건 더 필요한 거죠.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잘 정리를 할게요. 저항이 낮으면 전력이 낮아서 저항이 낮으면 전력이 많아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부품값이 늘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좀 더 고급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항이 높으면 악기 같은 경우는 전력이 낮아서 부품의 비용이 간단한 것만 써도 되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하이 임피던스는 싼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로우 임피던스 같은 경우가 약간 프로페셔널한 장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자, 그럼 똑같이 저항값이 작은 것과 높은 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대신 저항값이 높으면은 전압이 올라갑니다. 힘이 부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세져요. 근데 저항값이 작으면은 전압이 힘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강해요. 노이즈를 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악기 케이블 같은 경우가 그 접지가 없는 그 뭐냐 이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언밸런스를 쓰는 거죠. 언밸런스를 쓰는 이유가 길이가 너무 길지도 않고 짧고 힘이 세다 보니까 굳이 그 밸런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밸런스 케이블인 그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압이 약하다 보니까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XLR 케이블처럼 밸런스 케이블 써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노이즈를 잡아야 되는 그 필요가 생기는 거죠. 단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은 전압이 높고 힘이 세면은 그거예요. 힘이 세면 이게 약간 세밀하지가 못하면 소리 자체가 여러분 그 기타 일렉이나 베이스 이런 소리가 그 미세한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컨덴서 마이크 제가 이 전 시간에 막 미세하게 빠뜨덕빠뜨덕 했을 때 그냥 뭐랄까 세밀한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압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힘 자체가 좀 약하게 흐르다 보니까 좀 작은 소리, 그러니까 힘이 작으니까 작은 소리를 캐치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굉장히 큰 힘 속에서는 작은 소리를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로 들어가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 그냥 꽝꽝꽝 때리는 소리, 베이스, 일렉 기타, 찡 이런 소리는 잘 받아들이는데 미세하게 사각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이 높으면은 그 전압 높은 데서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캐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기용과 악기는 언밸런스, 마이크는 밸런스 케이블을 써서 그 사용 두 개 용도가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이 낮으면 전압이 낮아서 노이즈도 작고 저항이 높으면 전압이 높아서 노이즈도 커집니다. 근데 커지는데 또 여기서 약간 또 무조건 커진다기보다는 그런 걸 약간 그 소리 내에서 민감한 소리를 잡아낼 수 있냐 없냐 요게 약간 관건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우왕좌왕 약간 좀 약간 뭔가 말이 약간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설명하면서 참 설명하기 되게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이해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야 이거 이분들이 전력과 전압과 그 소리를 캐치하는 것까지 다 알려면은 야 이거 내가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요지는 이게 맞아요. 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전기나 전자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랑 로우 임피던스에 대해서 그 약간 좀 책에 나온 약간 좀 전문 지식 책에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전자기체나 이런 책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쨌건 본인 머릿속에 하이 임피던스랑 로우 임피던스의 차이, 악기로 입력되는 거랑 마이크로 입력되는 거의 차이에서 왜 전력이 세지고 전압이 세지고 뭐 약해졌을 때 노이즈가 생기는데 거기서 왜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애니메이 어쨌건 그래서 DI 박스를 저희가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DI 박스 용도는 두세 가지죠. 그러니까 뭐 접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이 임피던스를 로우 임피던스로 바꿔줘서 소리를 낮게 안정화시켜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악기나 앰프에다가 그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 라인 입력 그 믹서 라인 입력에 기타 잭 그냥 연결해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게 꼭 그 뭐지? 그 DI 박스에 써야 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케이블만 연결해가지고 뭐 믹서에서도 그 패드 걸면은 소리는 들어와요. 근데 이 DI 박스로 통해 가지고 그 하이 임피던스를 로우 임피던스 만들지 않으면은 소리에 약간 좀 디테일한가 민감한 소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 연결하게 되면 진짜 큰 소리만 들어오게 되지. 또 일렉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세밀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믹서가.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어쨌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임피던스 관련된 거는 마이크 관련된 거, 앰프, 스피커, 일반 케이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 앰프나 나중에 그 스피커 관련된 임피던스를 얘기할 때는 주로 출력에 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밸런스랑 여기서 이제 이 임피던스를 안 맞추게 되면 믹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대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거고 그 효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 자체가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제가 설명하고도 뭔가 찝찝하긴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 의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셨을까 싶긴 한데 자, 결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키워드죠.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하고 마이크 내에서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 보통 150ohm에서 600ohm을 쓰고 콘솔이 3kg, 악기 같은 경우가 10kg.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크가 로우 임피던스고 악기 그 출력 임피던스가 그 하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낮으면 전력이 많아서 사용되는 부품의 단가가 높아지고 저항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아가지고 그냥 간단한 그 구조의 그 부품으로도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저항이 낮으면 전압은 높아져가지고 저항이 낮으면 전압이 낮아가지고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소리 같은 걸 잘 캐치할 수가 있고 저항이 높으면 전압도 높아서 노이즈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거기 내에선 세미한 소리를 캐치하기가 좀 힘들다. 요건 약간 좀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약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자료들은 한 번씩 더 보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